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제는 바로 선수들이 많이 당하는 부상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전반 54초 만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90분간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경기 후 예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요골 골절상을 당해 6에서 12주 정도 경기를 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축구 선수들은 햄스트링, 뇌진탕 같은 다양한 부상들을 겪고 나는데,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한다면 단순 허벅지 뒤쪽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 알게 된다면 축구를 보다가 혹은 기사로 접했을 때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골절입니다. 골절상에는 수많은 위치와 다양한 골절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골절의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단순하게 뼈가 부러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골절상을 당했다면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의학에서 나오는 골절의 의미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며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엇나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골절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설명의 뒷부분 완전히 엇나간 뼈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떠오르는데, 앞에 기술되어 있는 뼈가 부분적으로라는 말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금이 간 것도 골절의 의미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부분을 파고들어 설명드리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즉, 골절이라 함은 단순하게 뼈가 부러진 것뿐만 아니라 금 간 것 또한 포함된 의미라 골절의 정도에 따라 혹은 골절된 형태에 따라 다양한 회복기간을 가지는 부상이기도 합니다. 골절이라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피로골절입니다. 피로에서 생기는 골절인가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절이 외부의 충격에 뼈가 버티지 못하여 금이 가거나 부러진다고 한다면,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뼈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생기는 골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골절이랑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누적된 충격에 의해 생기는 골절이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실금이 생기게 되고, 때문에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골절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미세한 골절이 점점 더 커지거나 약해진 틈을 타서 부러질 정도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부러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로골절인데요.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강한 몸싸움과 반복되는 움직임 등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에 발견할 경우 휴식을 취해준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기에 의료진의 역량이 부상의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은 순간적인 스프린팅 혹은 슈팅 동작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인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뒤쪽 허벅지를 붙잡으며 쓰러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만져지는 큰 근육이 바로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 부상 또한 근육이 일부 파열되는 경우와 내부의 힘줄까지 손상된 경우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뼈와 같은 경우에는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근육과 관련된 기관들은 한번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상이기도 합니다. 햄스트링에 이어 다음 부상은 십자인대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며 관절을 받쳐주는 두 개의 인대를 이루는 말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로 나뉘어 있으며,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후방 십자인대 쪽이 더 두꺼워서 후방 십자인대를 다칠 경우 전방 십자인대보다 더 긴 회복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이 부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선수 생활이 끝이었지만, 최근에는 발달한 의료기술과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거치면서 다시 복귀가 가능한 부상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십자인대 부상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선수의 경우 앞으로 또다시 쉽게 다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첫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부상이기도 합니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급격한 방향전환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에너지 이상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방향전환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부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1에서 4단계까지 나눠져 있고, 이 부상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에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회복기간에 필요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심각한 폼 저하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힘이 전달되는 관절에 위치한 힘줄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어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변경하거나 혹은 선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이 안 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선수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부상을 회복할 때에도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성적에 급급해 빠른 복귀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수들이 많이 당하는 부상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의학적 분야이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